우어라, 소배합이 대패를 했다고? 그래, 얼마나 크게 졌다더냐. 10만 군사 중에 고작 수천 명만 살아남았다 하옵니다. 이런, 그게 어떤 군사들인데? 내 소배합 이놈의 얼굴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네, 이놈, 지금 내가 고정하게 생겼느냐? 근데 소배합이 전투를 모르는 놈도 아니고 대체 고려군 지휘관이 누구길래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당시 드넓은 영토와 아시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란 제국. 작은 땅덩이와 적은 인구뿐이었던 고려에 수차례에 걸쳐 침략을 하는데, 하지만 위기 때마다 등장해 우리의 고려를 구한 고려 어벤져스의 눈부신 활약으로 거란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귀주에서 참패를 당하며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감찬 장군은 도대체 어떻게 귀주대첩이라는 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귀주대첩 승리의 뒷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전투를 이겨놓고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뛰어난 장군들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든요. 일단 강감찬 장군은 거란군이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 정찰병들을 배치시켜두고 거란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적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던 강감찬은 개경에서 물러난 거란군이 귀주로 지나가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이제 강감찬 장군은 주변의 성들에 전령을 보내 군사들을 최대한 많이 귀주로 모이도록 했고요. 그 덕분에 고려군은 거란군이 도착하기 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도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하면서 에너지도 보충해둘 수 있었죠. 반면 거란군은 고려에 침입한 이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경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귀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몹시 지쳐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강감찬 장군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상황 자체를 고려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둔 거였죠. 이와 관련해 동양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터의 좋은 자리를 선점한 군대는 편안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군대는 피로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거란군은 당시 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상당수가 말을 타고 있는 기병이었는데요. 반면 고려군은 그냥 땅에 서 있는 보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병은 보병에 비해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고려군이 먼저 좋은 자리를 잡았고 컨디션도 더 좋았다고 해서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나운 거란족 기병이 고려군에게 한꺼번에 달려들게 될 경우에는 깜짝 놀란 고려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고려군은 아시다시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고려군을 이끈 강감찬 장군은 그만의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귀주대첩에서 고려군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려군이 강감찬 장군의 리더십 아래에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백성들은 강감찬 하면 모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을 정도로 마음속 깊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고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 보죠. 당시 강감찬 장군은 자신의 옷이 더럽고 해져도 그 옷을 계속 입을 정도로 검소하셨지만 부하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좋은 땅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정도로 부하들을 끔찍이도 아꼈던 아주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장군이 병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강감찬 장군의 리더십이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고려 병사들은 귀주대첩에서 강력한 거란군을 맞이해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투에서 패배한 적장을 얕보는 실수죠. 귀주대첩 같은 경우에도 강감찬에게 패배한 소배합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당한 바보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소배합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배합은 귀주대첩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패하기 전까지는 패배라고는 1도 모르던 거란족 최강의 명장 중 한 명이었거든요. 소배합은 몽골족 그리고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적을 무참히 짓밟고 또 짓밟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쥔 명장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귀주대첩이 있기 9년 전 고려의 장군 강조와 맞붙었을 때에는 거란군의 지휘관이 되어 고려군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고 고려의 지휘관인 강조를 전사시키기도 했거든요. 이후 소배압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쳐들어왔고 거란 황제가 매우 기뻐할 정도로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는 수도를 빼앗기고 왕 현종이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었죠. 이렇듯 이 소배압이라는 적장은 절대 얕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요. 강감찬은 소배압이라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준비라는 게 그냥 단순히 군사만 모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싸우는 게 유리할지 미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둬야 하고, 또 어떻게 이길지 전략도 짜둬야 하고, 군사를 최대한 모집해서 훈련도 시켜야 하고, 충분한 식량과 무기들도 확보해야 되고, 성벽도 더 튼튼하게 쌓아두어야 하는 등등등등 진짜 머리 아프고 준비할 것들이 한가득이죠.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총사령관으로서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우리의 강감찬 장군과 용감한 고려군은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승리를 쌓아나가며 서서히 거란군의 힘을 빼놓았고요. 결국에는 귀주대첩에서 완벽한 승리로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거란족이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고려시대의 정사를 다룬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 위대한 승리를 담담하고도 힘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으로 평가받는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1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성기를 누리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고요. 귀주대첩 승리 후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자 이것도 강감찬 장군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일이 잘 풀렸다 하면 강감찬 장군에게 감사하는 유행이 잠시 생기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뒷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귀주대첩의 승리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들 재밌으셨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들도 이어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